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층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온도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강기상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층후, 이런 지위고도, 지오포텐셜 이런 것들이 서로 독립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변수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온도풍의 응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풍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람의 연직 분포를 통해서 한랭 이류가 다가오고 있는지, 온난 이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도풍의 개념이 있다면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한랭 이류, 온난 이류라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이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이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정확한 정의와 수학적 표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먼저 이 강의 전반부에서 이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체역학을 다룰 때 있어서 유체의 흐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라그랑지안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일러리안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일러리안 관점과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온도 변화를 한번 살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라그랑지안 관점에서는 이 사각형으로 된 박스가 유체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흐름에 몸을 맡겨서 이 바디가 받는 외부 열들을 계산을 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온도 변화를 따질 때요. 그러면 어떤 컨셉이 필요할까요? 전미분의 컨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이긴 한데 어떤 흐름이 x, y, z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인 포지션이 박스의 포지션이 시간에 따른 함수인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미분을 이용해서 이 유체의 온도를 기술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그 오일러리안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는 어떤 배겹상이라든지 하나의 관측 지점에서의 온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는 파샬 T를 이용해서 이 박스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온도가 x, y, z, t의 함수이고 여기서 파샬 T라는 것은 x, y, z를 고정시키고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살펴보자 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좌변에 나오는 게 dt분의 dt냐, 방정식의 좌변이 파샬 t냐 파샬 t냐에 따라서 역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가 라그랑지안 관점이고요. 이 경우가 오일러리안 관점입니다. 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방정식의 좌변이 이런 식이면 오일러리안 관점이다. 방정식의 좌변이 이런 전미분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라그랑지안 관점이다. 이것은 뭐 온도가 아니라 이것이 속도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변수에 대해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류라는 것은 어떤 박스로 공기가 쉽게 말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공기 덩어리 자체의 매스를 고정해 놓은 라그랑지안 관점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류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오로지 오일러리안 관점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미분 형태로 보통 사용을 해서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수학적으로는 요 dt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라그랑지안 관점의 표현법이고 이것은 오일러리안 관점의 표현법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 관점에서의 온도 표현법을 다시 한번 돌아가 가지고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온도를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의 이 박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지점에서의 어떤 로컬한 프로세스에 의한 온도 변화 파샬 T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이제 박스가 움직이죠. 박스가 움직임에 따라서 뭔가 박스가 움직이고 지금 공간에 X, Y, Z의 온도가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 백그라운드 온도 분포가 있겠죠. 이 박스가 그걸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벡터 V는 여기서는 이제 박스의 이동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파샬 T 오버 파샬 T와 dt와 파샬 T가 서로 독립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요 항을 통해서요. 그것을 표현하는 수식이 이런 형태의 수식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이류라는 컨셉, 박스로 들어오는 공기를 포함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요 V 닷 그레디언트 T는 그 라그랑지안 관점에서는 유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 속도를 의미하고요. V가 지금 오일러리안 관점에서는 이 벡터 V라는 것이 이 박스로 들어오는 흐름들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 박스 바깥에 고정되어 있는 박스 바깥에 지금 공기 덩어리들이 이 박스로 들어오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일러리안 관점에서는 dt분의 dt 대신에 이걸 써서 기본적으로 좌변이 플러스 벡터 v 닷 그레디언트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단열 가열 J로 표현했죠. 혹은 뭐 단열 팽창 압축 이런 항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걸 다 까먹어 버려도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샬 T 오버 파샬 T만 좌변에 남기는 게 오일러리안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박스의 온도를 지배하는 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 항이 우변으로 옮겨가서 이제는 마이너스 벡터 V 닷 그레디언트 T 플러스 비단열 가열 플러스 단열 팽창 뭐 이런 일들이 기술이 되겠죠. 자,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요것은 유체의 어떤 라그랑지안 이것이 좌변에 있을 때는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어떤 유체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변화하는 박스의 온도가 변화하는 그런 항이었던 데 반해서 이것은 일종의 뭐 강제력 비슷한 좌변의 박스의 온도를 결정하는데 들어오는 공기가 찬 공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박스가 차가워지겠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 박스는 따뜻해지겠죠. 그것을 나타내는 이류의 개념을 지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변으로 갔으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V 닷 그레디언트 T 자체를 이류항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V 닷 그레디언트 T가 그래서 양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스의 온도를 증가시킨다는 말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을 박스의 온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온난 이류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따뜻한 공기가 박스로 밀려 들어올 때는 요 식 자체가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벡터 v 닷 그레디언트 t가 음수라는 말은 시간에 따라서 이 박스의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한랭이류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온난이류가 있으면 박스가 뜨거워지고 한랭이류가 들어오면 박스가 차가워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마이너스 v 닷 그레디언트가 양수면 따뜻한 이류, 마이너스 v 닷 그레디언트가 음수면 차가운 이류가 된다라는 이 수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도 이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이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온도풍과 이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랭이류와 온도풍, 온난이류와 온도풍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윤풍에 의한 온난이류가 있으면 고도에 따른 직윤풍이 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윤풍에 의한 한랭이류, 영어로는 콜드 어드벡션이죠. 한랭이류가 있으면 고도에 따른 직윤풍의 반전이 있습니다. 순전은 영어로 비어링이라고 하고요. 반전은 영어로 백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순전과 반전은 뭘 의미하냐면요. 순전은 기본적으로 순조롭게 흘러간다, 뭐 그런 순조롭게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가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을 순전이라고 하고요. 반전이라는 건 반대 방향,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바람이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바람이 점점 바람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돈다 라고 하면 그 지역에는 온난이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고도에 따라서 직윤풍이 점점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 지역은 한랭이류가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추워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하늘 위에 상공에 머리 위에 분포하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점점 변하냐, 바람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냐만 예를 들어 라디오 전대를 띄워서 알 수가 있다면 이 지역에 곧 굉장히 추워질 것인지 따뜻해질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어떤 식이 되는데요.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에서 지금 순전의 경우입니다. 지상에서 직윤풍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고요. 상공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불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죠. 이것을 순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순전이 있으면 직윤풍은 이렇게 해서 빼니까 이 방향이 직윤풍이 아니라 온도풍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풍이 지금 찬 공기를 왼쪽에, 따뜻한 공기를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풍이 이렇게 불고요. 온도풍이 이렇게 분다면 차가운 공기가 북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이 두 기층 사이의 평균 바람이 어떻습니까? 남에서 북으로 불고 있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온난이류가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지상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고 상공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 그러면 온도풍은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찬 공기가 온도풍의 왼쪽에 있으니까 찬 공기는 여전히 이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는 이쪽에 있는데 평균적인 상층 바람과 하층 바람이 북풍 계열이죠. 따라서 이것은 한랭이류죠. 예. 그래서 비어링 온난이류, 백킹 한랭이류, 순전 온난이류, 반전 한랭이류. 요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응용입니다. 우리가 단열 선도에서 그래서 한번 실제로 사운딩에서 이 지역에 한랭이류가 들어오는지
온난이류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라디오 전대로 2011년 9월 20일 날 측정한 어떤 사운딩인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활용할 것은 붉은색, 지금 파란색 라인이 있고 이 그림에서 붉은색 라인이 있는데요. 붉은색 라인만 주목해 보십시오. 이거는 파란색과 붉은색은 시간대가 약간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붉은색 라인을 보시면 지금 요 사운딩, 바람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라디오 전대가 측정한 바람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700 헥토파스칼 정도 갔을 때는 지금 거의 북풍 계열, 동풍에서 북풍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무엇인가요? 반시계 방향 회전이니까 이 지역에 곧 한랭 이류가 굉장히 강하게 불어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지금 이 그림은 오산에서 관측된 사운딩인데요. 보시면은 바람이 지상에서 상공으로 갈수록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지금 이제 온난 이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온도가 굉장히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직 사운딩을 가지고 이 온도 연직으로 바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만 봐도 이것이 이제 순전이냐 아니면 반전이냐에 따라서 한랭 이류가 들어오고 있는지, 찬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온도풍과 이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풍 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배울 텐데요.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수납대기와 경합대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기가 수납적이다, 대기가 경합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할 것인데요. 조금 용어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온도풍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수납대기와 경합대기를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납대기와 경합대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납대기, 경합대기는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밀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밀도가 오로지 기압만의 함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납과 경합이 나눠집니다. 만약에 밀도가 기압만의 함수다. 그럼 이것은 수납대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밀도가 기압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등압면과 등 밀도면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상태방정식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밀도가 기압만의 함수고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밀도가 만약에 기압만의 함수라면 온도 역시 기압만의 함수가 되죠. 그죠? 밀도가 기압의 함수고 이거는 기압이고 이거는 상수이기 때문에 기체상수이기 때문에 온도는 결국 기압만의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레디언트 T가 제로가 되죠. 수평 온도 경도가 반드시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온도 경도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온도 경도가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평 온도 경도가 없다. 그럼 자동적으로 온도풍을 생각을 해보시면 연직 바람 시어가 없다. 그죠? 연직 바람 시어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수납대기라는 것은 정의상 밀도가 기압만의 함수다. 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이러한 수납대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바람의 연직 시어가 없다. 하층이나 상층이나 직윤풍이 일정하다. 그 이유는 그레디언트 T가 제로이기 때문에 온도풍 균형에 따라서 하층에 이만큼의 바람이 분다면 상층에 이만큼의 바람이 분다면 하층에도 이만큼의 균일한 방향 변화 없이 항상 불어야 된다. 이것을
수납대기라고 합니다. 자, 경합대기는 그 반대겠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밀도가 기압과 온도의 함수인 경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대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레디언트 T가 0이 아니고 결국은 온도풍이 존재하게 되고 하층과 상층 사이에 온도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를 경합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딱 잘라서 여기를 적도라고 하고 중위도, 극지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적도 지역은 수납대기, 중위도 이상 되는 지역은 경합대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도 지역에는 거의 밀도가 기압만의 함수고 온도의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도 지역은 굉장히 평평하게 모든 지역의 온도가 수평적으로 동일합니다. 균질합니다. 그 이유는 뭐 구름에 의한 수증기 믹싱들로 온도들이 굉장히 평평하게 굉장히 강한 대류 활동들로 인해서 온도가 결국은 세츄레이션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적도를 상상하실 때 그러니까 굉장히 평평하게 온도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도 지역의 특징은 그래서 지위고도 자체도 그렇고요. 온도 자체도 그렇고 수평 경도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거의 제로가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적도 지역은 수납대기, 중위도 지역은 경합대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응용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콜드 코어 볼텍스, 웜 코어 볼텍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시베리아 고기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시베리아 고기압은 키 큰 고기압입니까? 키 작은 고기압입니까? 여러분들 종간 기상학을 일기도를 많이 보셨으면 시베리아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겨울철 고기압이 존재하는데 상공으로 올라가면 기후학적으로 금방 저기압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시베리아 고기압은 하층에는 강력한 고기압인데 상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저기압으로 바뀌어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온도풍에 또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걸 가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웜, 콜드. 기본적으로 적도가 뜨겁고 극지역이 차갑죠. 이런 남북 방향,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고 상황을 가정하면 등원선에 평행하게 온도풍이 이렇게 불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요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따뜻한 공기를 두고 온도풍이 이렇게 불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온도풍이 연직 시어를 가지고 이렇게 불어나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동그랗게 말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아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콜드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말아버립니다.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자, 동그랗게 말아버리면 이런 원형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원형이 되는데 상층으로 갈수록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이 훨씬 더 하층보다 세겠죠. 온도풍 균형에서요. 결국은 콜드코어 볼텍스 같은 경우에 상층으로 갈수록 지금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편서풍이 심화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하층에 지금 고기압인데 고기압이면 바람이 방향이 이런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지균풍의 방향이 시계 방향인데 온도풍 균형에 의해서 이 콜드를 중심으로 이런 볼텍스가 차가운 공기를 중심으로 있다고 하면은 온도로 고도로 올라감에 따라서 온도풍 균형에 의해서 이 바람이 역전이 돼야 돼. 점점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상공으로 가면 강력하게 이런 사이클론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온도풍 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온도풍 균형을 가정을 하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비록 하층에서는 이런 시계 방향 바람 흐름이 분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람 윈드 시어가 편서풍 계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사이클로닉한 저기압성 순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왜 콜드코어 볼텍스인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런 식으로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공에 강력한 사이클론 형태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은 하층행 고기압이지만 금방 상층 올라가 보면 반시계 방향 흐름이 도는 저압성 순환으로 바뀌어서 키 작은 고기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제 시베리아는 아니지만 어떤 고기압이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따뜻했다, 웜코어다, 그죠? 웜코어면 어떻습니까? 하층의 고기압이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강해져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층의 고기압이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웜코어입니다. 따뜻하죠. 따뜻하면 상층에도 이게 고기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금 키 큰 고기압이 되겠죠. 그죠? 이런 특징들이 서머윈드, 온도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종관기상학을 하시는 예보관들은 잘 아시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층두께 분류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층두께 분류 영역이라는 건 지금 층두께, 이거 층후하고 같은 말이죠. 층후도, 일기도 중에서 층후도라는 게 있습니다. 1000에서 500헥토파스칼의 그 층후를 이렇게 컨터로 이렇게 그려놓은 일기도인데요. 이 층후도에서 갑자기 층후가 조밀하다가 이렇게 퍼지는 요 구역에 비가 굉장히 잘 오더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온도풍 관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층두께 분류 영역, 분류라는 게 바로 이런 갑자기 밀집되어 있다가 이렇게 퍼지는 부분을 분류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디플루언스라고 합니다. 이 분류지역에서 호우구역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 요 564, 570이 바로 층후를 의미하는데요. 층 두께죠. 두께가 두껍고 두께가 북쪽에서 조금 얇습니다. 그런데 이게 층후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가 이렇게 퍼지는 요 구역이 바로 문제의 지역인데요. 이게 바로 층두께 분류 영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서머윈드를 계산을 해보면 서머윈드는 층두께를 따라서 이렇게 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되죠. 방향이 달라지죠.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은 서머윈드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은 어떤 이류가 그 지역을 통해서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류가 더 강해지든지 뭐 더 약해지든지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서머윈드를 잘 그려보면 지금 A 지점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하층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고 B 지점에서는 하층 바람이 훨씬 더 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역에 수렴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머윈드가 이렇게 돌아감에 의해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디플루언스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서머윈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이 지역에 강력한 어떤 수렴 구역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 일기도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대류성 강수 지역이 이런 디플루언스 지역에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일기도 예를 살펴보죠. 보시면 지금 검은색 라인으로 된 부분이 지상 기압이고요. 그리고 파란 점선으로 된 것이 지금 이제 층후도입니다. 층후도. 이걸 겹쳐서 그려놨는데요. 층후가 지금 보시면 한반도 서쪽에서 이렇게 밀집이 됐다가 이렇게 퍼지고 있죠. 확산되고 있죠. 보시면은 이것이 디플루언스 에어리어라는 것이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대류성 강우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층 두께 분류 영역을 층우도를 통해서 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층우를 따라서 분포하는
그 서머윈드가 방향의 변화와 함께 그 온난 이류 같은 것들이 더 이 지역을 통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선에 저기압에서 동반된 전선에 있어서 상층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순전,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온도풍 균형의 원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온난전선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지상에는 이런 형태의 남서풍이 불고 있고요. 상층에는 대부분 이렇게 서풍의 흐름이 불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순전이 있어서 이 지역의 온난 이류하고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랭전선 뒤에 후면에서는 지상 바람은 북서풍, 상공에서는 서풍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람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서 이것이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층 바람만 봐도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한 온도 이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풍속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경우 먼저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난전선 전면에서 풍선을 띄웠으면 바람의 순전을 미리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미리 지금 전선들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하면 온난전선이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풍선은 바람의 순전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죠. 풍선이 지금 전선면을 지나며 따뜻한 공기층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층으로 진입할 때 바람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한랭전선이 통과한 뒤쪽이 되겠죠. 그래서 바람의 연직 분포를 보고 한랭전선이다, 온난전선을 판단할 때 전선의 전면이다, 뒷면이다를 이런 식으로 관련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 내부에 있을 때는 거의 바람의 순전, 반전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라디오 존대를 띄웠을 때 신속하게 우리가 지금 한랭 이류가 올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갔는지, 온난 이류가 올 것인지 이미 지나갔는지에 대한 그러한 판단들을 계속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온도풍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기도상에서 우리가 일기도와 단열선도상에서 호우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랭 이류, 온난 이류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지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온도풍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